8세븐의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점이 궁금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단서가 지문 속에 어디 정도에 있을까? 사실 그것을 알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읽고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지문 속의 단서가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단락과 문제의 순서는 일치한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상당수, 한 대다수 7, 80% 이상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문항수가 두 개면 첫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문항은 그 아래쪽 단락에서 정보의 위치와 문항의 순서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지문이 이러한 논리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 문항의 순서와 단락의 위치를 어느 정도 연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단락의 수와 문항 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항 수가 두 개인데 단락 수도 두 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첫 단락에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이 사실을 모르면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데도 그 단서를 첫 번째 단락에서 찾으려 하신다면 쓸데없는 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낭비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단락의 수와 문항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단락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항 수가 두 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리적으로 지문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반 정도를 자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이면 후반부에,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상단 부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째 줄이라고 딱 우리가 정해놓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이 정도가 한 반 정도가 되겠구나, 그 아래쪽에 정보의 위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염두의 어떤 과정도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하나의 단락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항수가 두 개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전체 지문 중에서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어디 정도가 반 정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대충 따져 보신다면 제가 나눈 부분 한 요 정도였어요. The session will take place from 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후반부로 저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이쪽이 후반 부분이구나. The session will take place, 이 부분부터요. 근데 자, question 2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원의 문제가 따로 있었고 두 번째 문제만 보시면 What are participants, 참석자들에게 asked to do, 요청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겠죠. 참석자들에게 무엇이 요청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에게 요청을 받은 걸 찾아내려면 일단 두 번째 문제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이 후반 부분에서 asked to do와 비슷한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내셔야 돼요. 요청을 받은 거면 요청을 하는 뭔가의 표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the session will take place부터 시작됐던 후반 쪽의 지문을 보여드렸고요. 읽어 내려가시다 보니까 you are advised to 라고 하는 표현법이 보이시죠? be asked to, be advised to, 둘 다 해야 된다,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법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이 뒤쪽을 읽어볼게요. sign up, 등록하다. as soon as possible, 빨리 등록하라. 가능한 빨리 등록하라. because seating is limited to 50. 좌석이 5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등록하세요. 이게 지금 요청받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to sign up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sign up as soon as possible. 정답이 몇 번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register for, sign up과 동의어죠. 그 다음에 promptly, as soon as possible을 paraphrasing한 표현법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읽었다면 여러분은 사실 쓸데없는 공간을 해석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토익은 정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지 문항수와 단락수를 바꿔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락의 수와 문항수를 계산해서 문제를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